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어저께 닌텐도 스위치 2가 정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게임 영상 이런 것도 나오고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가격이죠. 그럼 가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논란이 됐어요. 보시면은 일본어 국내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Japan only. 이거는 49,980엔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 같아요. 발매일은 6월 5일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 원 이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멀티 랭귀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말고 뭐 영어, 중국어, 독일어, 뭐 한국어 이런 거는 69,980엔이다. 대략 70만 원이죠. 가격 차이가 거의 20만 원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을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 일본어 버전 그냥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구매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2월 28일 시점에서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 시간이 50시간 이상,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누적 1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매 못하는 거예요. 2월 28일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발표를 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플레이 시간 50시간을 달성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2월 28일 시점이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되팔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되팔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시면 플스5 고액 재판매가 멈추지 않는 실태, PS5도 나오자마자 거의 몇 달 동안 구매를 못했어요. 되팔이가 다 쓸어가서. 오늘 PS5 판매는 없습니다. PS5는 확실히 벌 수 있는 상품. 한 되팔이는 지금까지 55,000엔에 손에 넣은 PS5를 매장에 팔면은 8만엔으로 즉시 팔린다. 그러니까 하나 되팔이 할 때마다 거의 한 2, 3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때는 코로나도 있어가지고 더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플스5뿐만이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닌텐도 스위치도 예전에 되팔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팔릴 것 같은 물건들은 일본에서 되팔이가 엄청 심했어요. 특히 일본이 요새 엔저잖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뭐 중국인, 한국인 엄청 막 많습니다. 물론 일본인들도 되팔이 하겠죠. 이런 게임기뿐만이 아니라 되팔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끼어들어요. 요즘 일본이 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쌀이 부족하대요. 중국 되팔이들이 일본 쌀을 엄청 매입해가지고 뭐 비싼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도 되팔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인에 의한 대량 전매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전매가 되팔이에요. 보시면 뭐 디즈니 한정 인형 이런 것도 되팔이하고 있고 귀멸의 칼날 캐릭터 이런 것도 되팔이가 많습니다. 또 이건 굉장히 최근 뉴스예요. 2025년 3월 16일 뉴스. 중국인 되팔이가 대증식 엄청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백엔샵 상품을 1000엔으로 판매하고 있대요. 중국인들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담 프라모델,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담 프라모델을 사기 위한 노력 언제까지 필요할까? 우리나라 반남 코리아가 욕먹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건프라가 부족합니다. 살 수가 없어, 건담 프라모델을. 참고로 오늘 밤에 프라모델 리퍼 리뷰가 올라갈 텐데 그때 제가 짭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짭 프라모델을 샀을까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건담 프라모델 되팔이들은 아무 애착도 없는 건프라를 사고 인터넷에서 되팔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건프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 일본도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하겠죠. 건프라를 사기 위해서 눈물 넘치는 노력들. 가게에서 쟁탈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호평입니다. 스위치2의 되팔이 대책이 신이라고 화제. 역시 세계의 닌텐도. 왜냐면은 강력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되팔이가 많이 사라지겠죠. 보시면 이걸 되팔이해도 일본어로밖에 즐기질 못해요. 일본 계정으로밖에 사용을 못해. 그리고 구매하기도 힘들어. 실제 게이머 인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되팔이들이 그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가 없겠죠. 닌텐도는 정말 최고, 압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해외 되팔이들이 멸망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SNS에서 칭찬의 폭풍, 인터넷에서 절찬의 목소리 다수, 되팔이 격퇴의 현명한 해결책 도입, 요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판매할 때 요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계정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본어 버전은 49,980엔인데 외국어 버전은 69,980엔이다. 가격 차이가 거의 20만 원이 난다. 물론 국내 가격이 발표가 됐어요. 참고로 국내 가격은 64만 8천 원입니다. 70만 원까지는 아니었어요. 64만 8천 원. 조금 저렴하게 책정해 준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래서 살짝 무서운 게 우리나라 닌텐도 스위치 2를 누가 되팔이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있을걸? 왜냐면 일본 거는 되팔이를 해도 일본 국내 전용이라서
되팔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에 되팔이 할 때. 근데 국내 버전은 멀티 랭귀지 버전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되팔이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를 뒀냐? 49,980엔, 69,980엔. 요즘 일본이 계속 엔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막 일본이 엄청 혼잡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도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높은 요금을 매겨야 된다. 이중 가격 설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해외여행 많이 가보시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관광지 입장할 때 외국인은 비싼 요금 내고 들어가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일본은 요새 관광세도 받는다고 하죠. 특히나 교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배 늘리겠다, 관광세를. 현재는 뭐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10배 늘리면 한 10만원 정도 하겠죠, 관광세가.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으로 닌텐도 스위치2도 이렇게 가격을 별도로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닌텐도 스위치2 일본어 버전을 사면은 게임 같은 게 일본어로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즐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할진 모르겠는데 인터넷 같은 거 접속할 때도 일본이 아니면 접속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를 들면은 내가 닌텐도 스위치 2 일본어 버전을 구매했어.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져왔어. 한국에서 즐기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안 돼. 온라인 접속이. 일본이 아니라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건 모르겠지만.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닌텐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일본에 되팔이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플스5도 욕먹었죠? 스위치도 욕먹었어. 구매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건프라도 구매 못하고 있죠, 지금. 되팔이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닌텐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가격까지 차이 나는 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국은 64만 8천원으로 선방했다. 선방하긴 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닌텐도 스위치 2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팔이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플스5, 닌텐도 스위치 구하기 힘들었죠? 원래 힘들었어, 우리나라도.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2 때도 요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게 살짝 아쉽습니다. 이게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닌텐도가 스위치 2 물량 충분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라데온 9070 XT 이런 것도 똑같은 말 했었거든. 물량 충분하다 했는데 안 충분하죠? 분명히 초반에 물량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 가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 2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제 닌텐도 다이렉트가 있었고 시작이 마리오 카트 월드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고 뭐 언제나의 평범한 마리오 카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작품은 오픈월드인 것 같아요. 오픈월드. 저 오픈월드 좋아합니다. 약간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리오 카트는 그냥 정해놓은 트랙을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월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의외로 가격이 비쌉니다. 98,000원. 꽤 비싸죠? 근데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를 사야 돼. 그러면은 가격이 4만원입니다. 4만원. 본체가 64만 8천원, 세트는 68만 8천원. 세트로 사면은 마리오 카트 월드가 4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로 사야 된다. 그래야지 이득이다. 그 다음에 요 닌텐도 스위치 2에 요번에 요 C 버튼이란 게 생겼어요. 아마 커뮤니케이션? 그거의 C 같은데 요거를 누르면 음성 채팅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카메라도 별매를 해가지고 요렇게 서로 얼굴까지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닌텐도가 이런 음성 채팅, 상호 교류에 굉장히 엄격해요. 닌텐도 스위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는 게 없어. 정해진 문구만 뭐 보낼 수 있다던가 이모티콘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다던가 이런 건 가능한데 대화를 한다거나 뭐 글자를 쳐서 보낸다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닌텐도는. 왜냐면 막 욕설 같은 걸 보낼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푼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대요. 부모가 뭐 친구들도 이렇게 허가해줘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졌죠. 6.2인치에서 7.9인치로. 하지만 두께는 동일하게 13.9mm. 그리고 해상도는 2배. 720p에서 1080p로 이렇게 늘어났고 120프레임까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니 스위치에서 120프레임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있죠. 근데 짜잔,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에서는 DLSS랑 레이트레이싱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로 프레임을 뻥튀기 시켰겠죠. 120프레임으로. 어쨌든 뭐 뻥튀기건 뭐건 120프레임 나오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액정도 선명해져서 HDR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이콘 2가 훨씬 강화됐다.
요 스틱 내구성 문제가 많았는데 내구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데 뭐 홀 이펙트 센서를 썼거나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용량이 8배로 늘어났다. 32기가에서 256기가로. 32기가는 좀 부족하긴 하죠, 요즘. 그리고 독이랑 연결하면 4K도 지원한다고 해요. 아니, 4K로 게임을 돌릴 수 있어? 스위치2로? 그것도 요 DLSS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능이죠, DLSS. 이렇게 4K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4K로 돌리면 아무래도 발열이 심할 테니까 이렇게 냉각 패널 내장해가지고 열을 식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의 게임이 나올 거라고 해요.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이 뭐냐? 약간 리마스터 버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마스터 버전.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해상도가 좀 낮잖아요? 그거 해상도를 좀 높이고 조금 그래픽 좋고 프레임 좀 좋게 만든 그런 거를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으로 새로 발매한다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 1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팩을 구매하면 그냥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한 10,000원 정도 할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1,000엔? 그리고 닌텐도 클래식에 닌텐도 게임 큐브 게임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닌텐도 게임 큐브용 게임 즐기실 때 이 전용 스틱으로 즐겨라. 이것도 발매한다고 합니다. 전용 컨트롤러. 그리고 뭐 다양한 게임들이 나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실크송 나온다고 해요. 실크송. 은근슬쩍 나왔어. 은근슬쩍. 그리고 레이튼 교수 신작도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레이튼 교수. 그리고 문제의 프롬소프트 신작 더 더스크 블러드라는 약간 소울풍 게임이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 2 전용으로. 독점적인 것 같죠? 그리고 요 동킹콩 게임도 나왔는데 요 게임 상당히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마리오 오디세이처럼 동킹콩 오디세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게임이 나올 거라고 해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동키콩 바난자라는 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2의 발매일은 6월 5일이다. 그리고 국내에도 6월 5일에 발매한다고 하죠. 글로벌 동시 런칭인 것 같아요. 발매할 때까지 이제 딱 2달 남은 것 같네요. 닌텐도 스위치 2. 과연 닌텐도 스위치 2를 무사히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닌텐도가 세운 되팔이 대책. 요게 과연 제대로 기능해가지고 되팔이들이 멸망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요번에 공개된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